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이제 좀 엄밀하지 않지만 이제 시계 구분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 그렇게 네 개가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외국에서는 이제 2차 유행이 지금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름에 한번 올라갔던 것까지 포함해서 뭐 3차 대유행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다 합쳐서 이제 1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의 백신이 보급되는 그런 시기인데, 백신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보급은 되어 있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상대적 빈곤감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니까 수출은 잘 될 거예요. 수출이 잘 되고 일정 수준의 대기업들이 버틸 거니까 상대적 빈곤감 같은 게 더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항공여행 자영업자한테는 아주 매우 힘든 사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청년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데 청년은 가난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이게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원래 있던 변화인데, 충격이 오면은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이 잘 버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워져요. 비혼 현상도 원래도 이 청년들 중심으로 비혼이 있었고 강화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랬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는 단절이란 현상과 함께 가기 때문에 결혼율, 출산율 전부 다 늘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콘돔 판매량 같은 거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보자라고 했는데,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있던 변화가 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1인 가족 중심의 삶의 패턴이 상당한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립된 개인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일본 90년대, 2000년대 그 버블 공황을 맞을 때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고립된 개인들이 등장했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도 있을 거다라고만 했지 생각보다 그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막 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격리와 함께 히키코모리 현상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살이 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게 보니까 일종의 포지티브 피드백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생겼으니까 반대 사인이 나가서 줄이자.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줄이고 너무 적으면 올리자라고 하는 그런 항상성으로 가는 건데, 포지티브 피드백은 그러니까 많으니까 더 많게 하자. 그러니까 적으면 더 적자.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이거든요. 진짜로 그 20대 여성 자살률이 최근에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 자살률이 보통 여성보다 두세 배 높은데, 그 20대 여성은 좀 특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냐, 공황이 먼저냐라고 할 때 공황이 먼저 할 것 같아요. 그 나오미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작가가 예전에 그 캐트리나 허리케인이 왔을 때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재난을 핑계 삼아서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더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 긴 효과로 제가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그게 모여서 일종의 시스템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그 다양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BTS가 혹은 트로트 같이 자본이랑 잘 결합되어 있는 몇 가지는 이 상황에서도 호황이고 잘 가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장르나 자본과 잘 결합되지 않는 좀 다양한 것들, 영화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종 서울 중심 체계에서 뭔가 여기에 잘 결합되어 있는 지역은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은 매우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비수도권 경제가 약화될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이것도 회계성이 강하죠. 그리고 지방 대학의 위기가 오면서 다시 이게 또 다른 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노동연구원, 그러니까 정부 출연 기관에서 이제 만든 보고서에 있던 말인데, 코로나 세대가 등장할 거냐라고, 격동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균형이 왔을 때 그때 청년들은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라고 하면은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건 청년한테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기도 하고 새로 데뷔하거나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행히도 비정규직이 가속화될 거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불안정성도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청년들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 말고 일반 청년을 놓고 보면은 제일 큰 변화는 공채가 없어지는 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채로 회사를 뽑는 나라는 지금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미 현대자동차가 그랬고 공채가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소멸될 것 같거든요. 그 지금도 연령차별금지법이 있어서 저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하는 건데, 공채가 없어지면은 이제 나쁜 점은 그해 시험 보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험 자체가 없어지니까 남은 몇 개에 막 몰리면서 공무원이라 이런 게 많아지는 게 이제 나쁜 점이고, 좋은 점은 직장 안에 민주주의나 위기의 서열 이런 게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아마 특정 세대에게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단절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된 거예요. 지금 1년 가까이 어떨 때는 좀 약한 단절, 어떨 때는 굉장히 센 단절을 겪었는데, 아마 올 겨울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봤던 그 록다운에 해당되는 정도의 우리도 그런 단절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뭔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일정의 공동체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흘러왔고, 또 뭐 어디 살든 어느 나라 살든 어디 살든 그야말로 아파트값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만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단절과 함께 국경이 강화되는 그런 매우 특별한, 그리고 국경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인근에 사는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공동체를 재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역 공동체라거나 혹은 뭐 지역 시민사회가 강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코로나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초기나 이럴 때도 뭐 그냥 잘 버텼는데 2.5 단계 되니까 이제 제가 애들을 7살, 9살 2명을 키우거든요. 그 뭐 다 돌보는 건 아닌데 뭐 등하교 이런 걸 좀 신경을 쓰는데, 그러니까 돌봄교실 갔다가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장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실내 체육이 금지가 되니까 이제 태권도장이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련의 것들을 하다 보면 일종의 협력 게임이 지금 돌아가야 이게 지금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강화가 되면은 그 일종의 좀 선진국 현상 같은 것이 벌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지금처럼 집값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그 지자체가 청년에 관한 얘기들을 일종의 경제 대안으로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질문이 한 가지 있고요. 그 청년에 관한 것 중에서 우리가 지역 공동체에서 만들어주는 지역 고용이라는 거 아직 안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직업이 없을 때 구청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상담 정도가 아니라 알선을 하고 구청 내에 있는 일까지 알려주고 찾아주고 훈련시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얘기하면은 그냥 민간 회사에 알선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소위 마을 기업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그런 거 연결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청년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에서의 마지막 좀 관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냥 이래요. 이게 이 백신이 어디선가 나오면 이게 끝나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건 아니고, 백신 보급이라는 거에 이전 반은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곤란하겠지만 그 실제로 이 방역 체계가 이게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길게 보면 4년, 짧게 보면 2년간의 방역 시기를 거치면서 생겨나는 변화를 길이로 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백신이 나오면 이제 금방
원래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 원래로는 못 가고 또 다른 균형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들어오기 전에 만났던 균형보다는 분명히 소득으로 나올 텐데 시민적 삶 혹은 청년으로서의 삶 그것이 더 개선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